노후 착각과 준비의 지혜. 우리가 노후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내려야 할 결단이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당신의 노년을 평온하게 만들 수도 반대로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노년이 불행한 것은 준비 없이 맞이했기 때문이다. 준비가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세계에서도 가장 긴 축에 속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은퇴 후 10년 안에 자산을 모두 소진한다고 합니다. 길어진 생애를 버틸 체력, 자금, 마음가짐이 없다는 뜻입니다. 노후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가난이 아닙니다. 바로 착각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빠져드는 5가지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나는 평생 일할 수 있다. 나는 건강하니까 계속 일할 수 있어.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나이는 어느 날 갑자기 몸을 배신합니다. 지금은 팔팔해도 내일도 같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 든 노동자를 기꺼이 받아줄 곳은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 작가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음은 병이 아니라 축복이다. 그러나 그 축복은 준비된 자에게만 주어진다. 여기서 준비란 몸이 멈춰도 삶이 굴러가도록 만드는 구조입니다. 연금, 임대 수익, 배당금처럼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흘러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노동이 멈추는 순간 생활도 함께 멈춥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은퇴는 휴식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바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수입이 오늘 멈춰도 나는 얼마 동안 버틸 수 있는가? 대답이 막막하다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두 번째 착각, 평균 통계면 충분하다. 뉴스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부부가 살려면 월 217만 원이면 된다더라. 노인 1인 기준 월 130만 원이면 충분하다더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일 뿐입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개별성은 진리다. 평균은 누구의 삶에도 완벽히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연금만 400만 원을 받아도 늘 빠듯합니다. 아내 간병비가 매달 200만 원이 넘고 거기에 약가, 교통비, 생활비까지 더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큰 병이 없고 검소하게 사는 분은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버팁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병들면 천금이 모래알처럼 흩어진다. 노후 생활비는 통계가 아니라 나의 몸 상태와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이 말해주는 평균에 기대지 말고 내가 직접 계산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1년 동안 꼼꼼히 지출을 기록해보면 나에게 필요한 진짜 노후 생활비가 보입니다. 그게 불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착각, 자식이 나의 노후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그래서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도 전세 자금, 결혼 비용, 사업 자금, 심지어 빚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노후는 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가 힘들어지면 다시 자녀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부터는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다. 돈을 주는 것도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더 큰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역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을 지탱하기 벅찹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흐름에 맡겨진 나그네다. 노후에 기대야 할 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건강과 내 생활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와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진짜 필요한 순간의 도움도 감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착각과 준비의 지혜. 네 번째 착각, 이번 투자는 확실하다. 노후 자금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함정, 바로 투자입니다. 이번 건은 안전하다. 내부 정보니까 무조건 오른다. 친구도 이미 했다더라. 어쩐지 그럴듯한 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채우기 어렵습니다. 7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은 퇴직금을 모조리 비트코인에 넣었습니다. 친구가 이건 무조건 오른다는 말만 믿고 단 한 번의 확인도 없이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몇 달 만에 절반이 증발. 손실을 만회하려다 결국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고수익을 미끼로 한 사기성 투자까지 노후 자금을 노리는 함정은 끝없이 나타납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존재다. 노후의 투자야말로 이 말이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멈추는 절제가 노년의 지혜입니다. 노후 자금은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생활비, 내 비상금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재테크 조언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 위기는 오지 않는다. 노후에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큰 돈이 한꺼번에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에서 수술 판정을 받거나 배우자에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닥치거나 자녀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통계에 나오지도 않고 미리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닥치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생활비는 충분히 준비했지만 비상금이 없어서 퇴직금을 깨거나 집을 급매로 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계획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활비와는 별도로 최소 6개월치 생활비만큼의 비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투자하지 말고 필요할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요양이나 간병 같은 큰 지출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 제도, 지원책을 미리 알아두면 위기 앞에서 버틸 힘이 생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노후의 위기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후의 진짜 무기독한 마음가짐. 이제 우리는 5가지 착각을 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독한 마음가짐입니다. 노후를 무너지지 않고 살아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에게 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에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때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합니다. 노후 자기계발 전문가 조관일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독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독했다. 이 독함이야말로 무너지지 않는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에서는 자립, 건강, 열정이라는 노후의 3가지 무기를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노후 착각과 준비의 지혜. 첫 번째 무기 자립.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큰 힘은 자립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의 저자 손우아야는 말했습니다. 노년을 지켜주는 최고의 덕목은 자립이다. 자립이란 단순히 돈을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생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구에게도 지나치게 기대지 않는 힘입니다. 자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내 행복을 전가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지탱하는 것. 이게 자립입니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하루, 혼자서도 버틸 수 있는 경제력, 혼자서도 설 수 있는 몸과 마음. 이것이 마련돼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칸트는 말했습니다. 성숙이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노년의 성숙이란 곧 자립입니다. 두 번째 무기 건강. 아무리 자금이 넉넉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게 끝입니다. 건강은 노후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귀찮아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꾸준히 걷고 뛰고 스트레칭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은 달라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습관으로 이루어진 존재다. 탁월함은 습관의 결과다. 운동을 습관으로 만든 사람, 그가 바로 건강한 노년을 맞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무기 열정. 나이가 들면 열정은 식기 쉽습니다. 모든 게 귀찮아지고 굳이 새로 시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가 불씨를 다시 붙여야 할 때입니다. 미켈란젤로는 80이 넘어서도 말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그 불타는 열정이 그를 위대한 예술가로 남게 했습니다. 취미든 공부든 봉사든 상관없습니다. 삶에 불을 붙일 무언가를 찾아야 합니다. 열정이 살아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지 않습니다. 시인 괴테는 말했습니다. 열정 없는 인생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노후의 열정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존엄을 지켜주는 마지막 불씨입니다. 마무리. 노후의 절반은 착각을 피하는 것, 나머지 절반은 독한 마음가짐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립, 건강, 열정. 이 3가지가 1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에 당신의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